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기술 창업 쪽, 기술 창업이 100%는 아니지만 약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 창업하면 기술을 가진 사람만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기술 창업보다는 그냥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고서 남들이 그냥 하는 일반적인 가게 형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오늘 확실히 깨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시중에 책도 있고 그러지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000시간 동안만 열심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고 이 컨설팅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미신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1만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1년이면은 1000시간 정도 돼요. 365일에서 좀 일부 빼면 10년 동안을 매일 3시간씩 일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너무 긴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자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지금 청년이신 분들은 10년 후에 전문가가 돼서 기술 창업하려고 하시면 청년이 아니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는요. 사실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일종의 진입장벽처럼 만들어 놓은 좀 허황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생각했느냐. 이게 사실 전문가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전문가에서 특히 기술 쪽 관련해서는 나는 전문가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오해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창업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시고 창업에 대한 어떤 의욕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기술 창업의 경우에. 왜 이게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소질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의 전문가적인 분야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면요. 공부는 소질이 없어요. 근데 뭔가 다른 거 하나에 진짜 열중해서 빠져 있을 때가 있죠.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게임에 한 번쯤은 빠져봤을 텐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 생각하고 틈만 나면 게임하고 할 때 보면요. 다들 게임 전문가예요. 알고 보면. 물론 남보다 게임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에 대한 이론이나 어떤 실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해도 잘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공부 이야기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시간을 안 썼으니까 공부 이야기는 난 전문가 아니에요. 나 정말 못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전문가가 돼서 이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전문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꾸준히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가 전문가가 되는 분야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분야에 내가 파고들고 싶고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내가 기술 창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문가냐. 실제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이론적인 건 많이 알지만요. 실전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경제학 박사가 주식에서 대박 났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되느냐? 이론과 실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 두 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실전을 경험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배웁니다. 왜? 이미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실전을 조금만 하면 금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원래 공부를 안 했어요. 나 이 분야 모르고 재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분야에 대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먼저 관심 있고 공부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문가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단지 공부를 먼저 한 사람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 안 하던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일반 시간의 법칙이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만 꾸준히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전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백그라운드가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아이템도 이건 뭐 아이템은 천재들이나 찾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천재가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가 항상 권유드리는 거, 그리고 실제로 많은 창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멘토링 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가 항상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는 쪽에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분야를 어떻게 고쳐야 되지? 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창업에 관련된 거를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게 명확히 나오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나는 최고의 뭘 만들 거야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천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이제 불편함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창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례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스팀 청소기 있죠.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 뭐 좀 할머니 세대나 예전에는 청소기 이런 게 흔하지 않으니까 걸레로 했죠.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근데 이게 쓸고 닦는 걸 두 개 다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청소기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청소기로 그냥 쭉쭉 빨아들이니까 좋아요. 근데 먼지는 제거가 되지만 바닥에 뭐 얼룩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청소기하고 나서 또 걸레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이거 창업까지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주부가 집에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스팀 다리미하고 진공 청소기를 두 개 보고 아 이걸 결합시키면 되겠네라고 해서 청소도 되면서 스팀으로 이렇게 걸레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청소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대박 쳤잖아요. 이 기업 아직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까지 다 이제 확장해가지고 꽤 큰 규모의 회사가 됐거든요. 이분이 기술이 있냐? 아, 모르세요. 이분은 그냥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스팀 다리미하고 진공 청소기를 결합하면 어떨까? 본인이 그 기술을 다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스팀 다리미 쪽 하시는 분하고 진공 청소기 하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결합시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창업에 성공하신 케이스죠. 결국은 그게 핵심이에요. 창업에서 내가 꽂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꽂히는 분야에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공부해서 다 해결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전문가들과 같이 하되 나는 기본 컨셉이나 기본 작동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아이템이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창업 준비하실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아니면 초기 창업자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냐,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야 될 거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사람과 신뢰와 타이밍,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창업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내 주변에서 나한테 이 사업을 창업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결정적인 관건이에요. 주변의 사람을 둘러보셔야 돼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창업하신 분은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만 걸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합리적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전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분들한테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제 괜히 부정적인 피드백 받고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니 나는 창업이 아닌가 봐, 다시 그냥 회사나 가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래,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예요. 사람하고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잖아요.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실 같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이 신뢰를 자신한테도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때 타인하고 같이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창업을 하시면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사실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요, 적절한 시기에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내 후발주자들이나 다른 아이디어 가진 것들이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내가 그 좋은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과 신뢰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틈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저처럼 컨설팅 하는 사람이나 이런 멘토링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면 창업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내든 아니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또 사람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다 보면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고요. 창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갖춰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창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확신이 선 다음에는 창업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창업한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마인드셋 플러스 기본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이 말씀드린 것들에서 이제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